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3일 셀트리온 만원시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코멘트 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꼭 정확하게 어떤 움직임을 알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확률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저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 가지 기초 자료,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인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인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최대한 그 확률 게임을 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배당도 주고 무상증자도 하고 해서 38만 8,907원이 최고가였습니다. 그리고 딱 50.37% 거의 이제 중간값 정도에서 이제 중간값이라고는 하기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중간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예. 38만 원에서 50%가 조정받은 값이죠. 예. 네, 38만 8천 원과 13만 9천 원의 중간값은 아니니까요. 예. 자, 여기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240일을 또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40일 이 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한 차례 슈팅이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뭔가 이 시장의 흐름이 괜찮았으면 전체적으로 주시장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뭐 금리 상황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괜찮았다면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우상향 흐름을 보였겠죠. 이때처럼.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안타깝게 떨어졌느냐. 제가 이제 그 셀트리온을 코멘트 계속 드린 게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금리 인상, 돈의 흐름, 앞으로 경기 세태 국면, 그다음에 뭐 또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 그다음 잭슨 홀 미팅, 다음 달에 FOMC 회의, 이 모든 신호들의 방향이 주식시장에게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좀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고, 좀 더 안전할 필요가 있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강한 주장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능하시면 좀 수익이 나신 분이 있다면 셀트리온으로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 한번 수익 실현해보는 경험도 가져보셔라 라는 얘기도 드렸고, 어느 정도 현금화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현금화를 또 만들어서 또 기회가 오면 또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한번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뭐 주장창 뭐 주식만 보면, 셀트리온만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보면, 셀트리온 제약만 보면 사야 된다 30만 40만 50만 목표가 외치면서 무조건 장기 투자 외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외치는 그 상황이, 국면이 어떤 국면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외칠 때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굉장히 그럴듯한 환경에서 그걸 외쳤을 때는 그 말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확률이.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그 말이 실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30만 원을 외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과연 뭘 알고 그렇게 갑자기
불과 주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이 됐는데 목표가를 그렇게 싹 바꾸냐.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의 어떤 의미는 굉장히 본인도 잘 모르고 있고 본인도 잘 알 수 없고 우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그 리포트에 대해서 신뢰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예.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들. 예. 그들의 말처럼 주가가 움직였으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4천 5천이 돼서도 됐었어야 한다 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결국 이익을 보는 집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 컨센서스를 이렇게 20만원 30만원 외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목표가를 정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 배후에 깔리는 이유를 알면 우리는 그들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표가를 뭐 이러해서 올렸습니다가 여러분 30만원까지 강력홀딩해서 돈 많이 버세요. 단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벌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세요. 의 의미로서 목표가를 SK증권에서 30만원 부른 게 아니다는 거죠. 예. 직전 저가 21만원, 직전 적정 주가를 21만원 불렀을 때 왜 20만원 오기 전에 15만원일 때는 21만원으로 부르고 왜 20만원 왔을 때 다시 30만원 바꾸냐 이거죠. 21만원이 됐으면 21만원 적정 주가가 왔네요. 그럼 21만원 적정 주가가 지금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적정 주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으면 오히려 이 SK증권의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작성했을 수도 있는 거죠. 맞잖아요. 무조건 높여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주가를 계속 높여야만 할까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니까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니까요. 그래야지 너네들이 거래를 해야지 내가 돈을 버니까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만드는 이 컨센서스한 목표 주가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는 매매를 해서 돈을 벌게 하고 주식 투자를 하게끔 해서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든지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증권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1차적으로 필터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깔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이 애널리스트 훌륭하네, 이 애널리스트는 목표가 좀 앞으로 이제 돈 많이 벌게 날 해줄 그런 사람으로서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지금도 8월 8일날 리포트 낸 사람들은 전부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이 기업이 상장하고 발전하고 그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거시적인 상황과 우리 금융시장의 어떤 흐름과 돈의 흐름, 금리의 흐름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왜 여기서는 그동안 떨어질 때는 계속 주가를 낮추더니 조금 올라갔다고 이렇게 다들 목표가를 높였을까요? 여기 있네요. SK증권 이다미 애널리스트. 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여서 올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7조짜리 회사가 분기에 이 정도의 실적을 찍었다는 게 어메이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한양증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투자증권은 보수적인 회사다 보니까 뭐 그냥 어느 정도 유지를 22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변동이 없이. 그렇죠? 낮추고 나서 다 높였는데 비해서. 그렇죠? 각 증권사마다 어떤 기조도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성향도 다르고요. 역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의 의견만 참고하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좀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차트 분석은 안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증권사, 많은 유튜버들이 사라고만 하지 팔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현금 가지고 있어라고는 잘 안 하잖아요. 대부분. 포지셔닝이 안 되어 있으면 주식 똑같습니다. 주식 사세요. 이 주식 사세요라고 하고 이 주식 파세요. 이제 주식 다 정리하고 현금만 가지고 있으세요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또 그들이 이익이 있을 겁니다.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은행 가면 이제 영원히 저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는 끝이 나니까요. 증권 애널리스트든 뭐 증권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주식을 다 팔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주식 다 팔고 은행 가세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지금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을 높이세요. 현금 비중을 3, 40%, 40%, 50%. 팔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웃기죠. 다 팔고 그냥 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지친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저희 이익에서 감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바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제 241을 지지받느냐도 중요하겠죠. 근데 단순히 이거면 241만 지지하면 지금 상승하는 거야? 라고 또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래 왔던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봤자 확률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숫자로 얘기해드리면 55% 45% 정도 수준입니다. 높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거의 55% 수준이고요. 낮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건 45% 정도 수준입니다. 맞지 않죠, 제 말이. 제가 지금부터 241 이평선을 지지했던 종목과 지지하지 못했던 종목이 2400개 종목을 다 분석하면 한 55대 45 정도 될 겁니다. 지지받고 올라간 종목, 반대로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진 종목, 겨우 5% 10% 차이예요. 거기서 뭐 맞냐 틀리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내가 가진 주식이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강력한 마음은 똑같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이 지지를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바로 붕괴되고 지금 오늘 2.8% 하락했거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한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 두 회사의 차트가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차트는 100% 신뢰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오늘 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얘는 240을 돌파도 못했고요. 일목균표 선행 스팬도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많이 괴로운 상태인 거죠. 실적도 좋지 않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번 움직임에서 가장 약했던 모습 플러스 실적이거든요. 시가총액 지금 뭐 3조짜리 회사가 매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심각한 거거든요. 다른 제약사들이 시가총액이 이러면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함께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게 합병이 되었다고 해서 야, 합병 이슈로서 뭔가 주가가 어메이징하게 올라오는 쪽은 저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기업들이 쪼개고 합치고 쪼개고 합치고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쪼갰죠. 그렇죠? SK도 쪼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좋으면 쪼갭니다. 카카오도 다 쪼갰죠. 근데 내가 분산되어 있는 게 문어발식으로 뒤뚱뒤뚱거리고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합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는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눌 때도 그렇고요. 합칠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합병권에서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장이 큰 조정을 받고 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왕 같이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여기서 뭔가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부터 제조업 쪽이나 뭐 자동차 쪽이라든지 뭐 금융 쪽이라든지 뭐 여러 업종이 있는데 이 수많은 업종 중 화장품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업종이 뭔가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까지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에 따라서 시각이 굉장히 또 바뀔 수도 있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 유동성이 말랐을 때 이 멀티플에 대한 어떤 우리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뀌거나 기관 투자자의 시각이 바뀌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기술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이 허상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주장창 빠진다? 그러면 의외의 현상으로 또 바이오 쪽이 큰 타격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극과 극인데 바이오 업종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나오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기업들이 숫자가 안 나오는데 계속 유상증자가 또 나오고 뭔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기업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서 갑작스러운 이상 급락이 나오면 그때는 또 바이오가 굉장히 계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신라젠이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나왔나요? 네, 뭐 신라젠의 어떤 결과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바이오 기업들이 뭔가 뭐 약에 대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뭐 임상 결과 발표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돈이 씨가 아마 말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거는 바이오 기업들의 줄줄이 줄사탕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제약은 그래도 뭐 유상증자 쪽에 대한 무게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없다고 제약 쪽에서 뭐 할 수도 있겠죠. 제약 정도는 돈이 없으니까. 예. 증설 뭐 한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 유치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개념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일반 제약주는 제약주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약주는 돈을 잘 버는 제약주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적자 제약주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적자 바이오 기업들, 적자 제약주들은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니까 웬만하면 손 대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이 폭락했다 하더라도 그건 폭락한 게 아니라 없어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적도 없고 연구 결과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 깡통 같은 기업으로서 마무리되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뭐 좀 과하게 말해서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 대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기 대상이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하게 조사가 안 들어가서 사기인지 아닌지 뭐 그냥 정말 바지사장 세워놓고 움직이는 기업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게 지금 태클이 안 들어가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뭐 이렇게 뭐 유니콘 회사니 뭐 벤처 회사니 뭐 이런 식으로 둔갑을 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감사 보고서도 안 나오면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그래도 지금 셀트리온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지지를 여기서 좀 받고 여기 이제 좀 중요한 지지선이 오늘 좀 하나 나왔네요.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요 라인은 그래도 좀 이제 지켜야 되지 않을까. 7만원 정도는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19만원 정도는 그래도 좀 유지를 해야지 어느 정도 추세가 이어질 수 있고 이제 요런 게 깨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공매도가 또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셀트리온도 조금 공매도 거래량이 조금 늘었고 헬스케어는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는 셀트리온은 그래도 그렇게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뭔가 물량을 쏟아내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셀을도 외국인이 꾸준히 이렇게 좀 담는 걸 보면 하반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가격적으로 좀 큰 조정이 나오거나 뭔가 휘청휘청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동안 열심히 현금을 모아두신 분이라든지 또 주식을 적절하게 잘 수익을 내서 셀트리온 이번에 좀 수익을 내면서 파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늘 얘기죠. 스탠스를 약간 한 칸 조금 더 여유 있게, 공격적으로 확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요번 국면 잭슨홀 미팅까지 하고 그다음 죄송합니다. 다음 달 미국 금리 인상까지 FOMC 회의까지는 좀 스탠스를 좀 이렇게 텀을 두고 좀 보는 게 그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자문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